안녕하세요.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일주일간 고생했죠. 힘들었을 줄 압니다. 글쓰기가 힘들지 않다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원고지 한 매 채우는데 그 드는 노력은 예를 들어서 뭐 칼로리 소모로 따지자면 좋은 글 한 편 쓰는데 드는 그런 노력들 이렇게 따지자면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게다가 잘 쓰려면 그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책들을 많이 재미난 그 글쓰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원고지 10장을 메우는 힘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선생님이 읽어봤더니 원고지 한 장을 쓰는 건 아무렇게나 써도 된대요. 사실 그건 큰 힘은 들지 않는데요. 조금 전에 선생님 했던 말하고는 좀 달라졌지만 근데 10장을 채우는 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대요. 꼭 100m는 아무 준비 없이 뛰어도 뛰어요. 뭐 20초 걸리든 30초 걸리든 별 어려움 없이 뛰지만 1km 달리기나 10km 달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km 정도 뛰는 건 웬만하면 고등학생들 다 완주할 수 있죠. 근데 10km는 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아요. 연습해야 뛸 수 있어요. 원고지 10장 정도를 채우는 일은 연습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써야 하는 것은 물론 토막토막 나 있긴 하지만 대체로 4,500자 정도예요. 1, 2, 3, 4번 문항을 합치면 4,500자. 원고지 몇 매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200자 원고지로 치면 21 서너 장 나오죠. 23장. 그걸 쓰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 중, 고를 합쳐서 지금까지 쭉 연습한 총합입니다.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숙제 하나 점검해 보죠. 지난번 숙제 1번 숙제가 뭐였죠? 나를 응시하는 거. 내가 누군지 보는 거. 다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일주일간 고민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선생님이 나눠준 투수라는 시 보셨어요? 시인의 눈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깊이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투수는 가운데를 던지는 듯 하지만 약간씩 빗나가게 던지고 타자를 현혹시켜서 실수하게 만들려고 중심을 향해서 던지지만 조금씩 빗나가게 한다는 그런 그 날카로운 응시 같은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 답이 아직 충분치 않은 듯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내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얼핏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나는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제일 부족한 건 이거예요. 나에 대한 응시보다도 더 부족한 게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학교 생활에서 교과에 관련된 나의 노력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얻은 배운 점, 느낀 점을 쓰라고 했는데 교과 관련을 쓰라고 그랬더니 딴 이야기를 써놓고 비교과를 쓰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고 이게 정확한 질문과 대답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스스로 검토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일종의 모범 답안 같은 것들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선생님이 다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코멘트를 달아줄 생각은 없어요. 왜? 이건 초고거든요. 그럼 오늘 수업을 듣고 다시 숙제를 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글을 모두 다 코멘트해 줄 생각입니다.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읽어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법도는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방향성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좋은 글을 쓰는 또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가 어떤 방향성은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거짓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엄격하게 자기 통제를 합시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읽어줬던 어떤 문학 교수의 글, 짧은 글 기억나죠? 결말에 이르러서 주인공이 조금 성숙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좋은 작품이지, 문제가 해결돼서 뚝딱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3년을 거쳤더니 조금 나아졌다, 그게 여러분들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라요. 그래서 섣부른 결론 내지 말라 그랬죠. 독서하고 났더니 난 이런 사람이 참 좋은데 뭐 이렇게 했다, 친구를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진짜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기, 유혹하는 글쓰기. 자, 데코레이션 이야기 했죠. 유혹은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보다는 선생님이 훨씬 그 기능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건 대체로 좋은 글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읽어보면 알아요. 밥은 못해도 밥맛은 알아요. 그죠? 여러분, 밥 못해도 밥맛은 알아서 잘된 밥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유혹하면 안 돼요. 함부로 유혹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킬을 좀 알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은 글의 스킬 소개해 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지만 그걸 함부로 거기다가 썼다가는 화장을 했는데 화장한 게 너무 이렇게 좀 천해 보여, 이런 느낌을 받게 해요. 안 하는 게, 민얼굴에 로션만 바르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가르쳐 주겠지만, 그래서 진심이 드러난 글쓰기. 자기소개서 벤질벤질 써서 합격했다 손 칩시다.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최소한 이 한 달 동안은 내가 누군지,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으로 쓰자 이거죠. 그죠? 진심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공부의 시간으로 삼아달라는 당부를 다시 드립니다. 자, 꿰기는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야 됩니다. 글쓰기가 뭐냐?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쓰기는 커다란 돌덩어리에서 사자를 꺼내는 일이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사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먹이를 향해 응시하는 살아있는 사자를 꺼내야 한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자를 꺼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어느 작가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글은 다듬는 과정에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며 진화한다. 그러므로 모든 글은 초고다. 돌덩어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 돌덩어리예요. 잘 다듬어내면 발톱과 눈빛까지도 돌 속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루만 투자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 거짓말이에요. 하루만 투자해서는 좋은 글 쓸 수 없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디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원고지 120매짜리 글이 있어요. 초고를 2주 전에 써놓고 지금까지 12번의 버전이 다른 고쳐놓은 단계를 그대로 남겨두고 저장해뒀어요. 12번 교정을 받죠. 12번 교정 뒤에 제가 선생님이 아는 글을 잘 읽는 사람에게 2명한테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정해서 오늘 선생님한테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내일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다시 고칠 겁니다. 13번째 교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쳐서 선생님도 글을 발표합니다. 자, 글쓰기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한번 알려줄게요. 개요를 짜지 않으면 여러분 글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낸 글이에요. 개요를 짜고 쓰면 요거보다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개요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 천자 중에 앞부분에 뭐 300자를 쓰겠다, 두 번째 뭐 400자를 쓰겠다, 세 번째 이런 정도의 윤곽이라도 잡아줄 수 있어서 형태를 잡아줘요. 틀이 잡힌 글이 잘 읽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문단도 2개, 3개 정도로 나누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천자면 3문단 정도가 딱 좋아요. 읽기가 좋고. 그래서 처음에는 뭘 써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써야지, 세 번째는 이걸 써야지라고 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글은 반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계율을 짜서 다시 글을 써주기 바래요. 분량이 막 너무 들쭉날쭉해요. 줄이는 걸 아무리 잘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 계율을 짜두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지난번 시간에 해줬던 거 두갈식으로 쓰거나 미갈식으로 쓰기 딱 좋아져요. 왜냐하면 계율을 짰을 때 요거 써야지 하는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너 예를 들어서 너 학교에서 교과 공부 뭘로 노력했어? 시작이 어떻게 가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무난하고 가장 좋은 대답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안 쓰죠.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안 쓰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은데. 그럼 다 똑같아지지 않나요? 원래 대답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써도 돼요. 꼭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써도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계율을 짜는 거예요. 질문을 들었어요. 너 학교 다닐 때 무슨 노력했어? 이런 노력했어요. 그 다음 이런 노력했는데요. 세 번째 이런 노력도 했어요. 이게 계율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주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글 쓰고요. 그 다음에 글 다듬기 하는데, 자, 개요의 형태를 한번 이 파워라이팅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는데 USC라는 미국 그 서부의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어요. 스파크스라는 박사가 현대 작가 이르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작가까지 그 소설책 글 말고 나머지 책들을 다 검토해 보니까 글을 써놓은 그 형식이 굉장히 일률적이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죠, 그죠? 그 일률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대답, 근거, 증명, 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한 문단에도 너 뭐 했니? 이거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왜? 이래서요. 그게 뭐 근거가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은 자세한 근거 내용이나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하고요. 정리하면 돼요. 뒤 두 개만, 앞에 두 개만 써도 되고요. 세 개를 써도 되고, 네 개를 다 써도 돼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대답하고 근거는 대줘야 돼요. 이유를 대줘야지. 물론 이건 뒤집어 써도 돼요. 이유를 쓰고, 그래서 이거 했어요. 해도 되죠.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파워라이팅이라는 것이 도움을 주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나눠준 글을 봅시다. 이쪽 한번 봐볼래요? 이쪽에 위에 있는 거 이걸 보고 읽어도 되는데 아마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위에 있는 글 한번 빨리 읽고 다 읽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시작. 읽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다 읽은 사람. 위에 것만 읽으라 그랬어요. 아래 것 말고. 자, 그만. 다시 아래쪽, 화살표 아래쪽에 있는 글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읽고 손 들어주세요. 그만. 윗글과 아랫글을 동시에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실제 실험에서 밝혀진 겁니다. 이런 윗글과 아랫글을
읽는 속도가 보통 2초에서 4초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위에 글은 이유를 찾아내는데 위아래 눈을 굴려서 앞뒤를 생각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 글이지만 이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그대로 그 다음 문장에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왜 그렇지 하고 위아래를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학사정관을 설득시켜야 되고 입학사정관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글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유나 근거를 주장의 앞이나 뒤에 가까이 붙여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알겠죠? 형식이 그렇다 이겁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 형식에 맞으면 대체로 글이 좋게 돼 있어요. 잘 읽히고 실수가 없어지고.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 밑에 개요에 따라 글쓰기 이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쉽고 간결한 문장보다 두 번째 있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장.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장은 뭘까요? 글을 쓰다 보면 뜬금없이 툭툭 뛰어가지고 앞에 있는 문장과 뒷문장의 의미가 서로 동떨어져서 이거 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글은 대체로 그래요. 한 문단 안에서 한 두세 개는 그래요. 그렇게 앞을 이어서 가지 못할 때는 뭘 쓰느냐 하면은 접속 부사를 써요. 그러나, 그런데, 한편 뭐 이러면서 쓰는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는 참 생뚱맞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어떤 건지 예를 하나만 들어봐 줄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예.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시간 순서. 처음에 이랬고 두 번째 이랬고 세 번째 이랬다.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인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앞에 건 이거고 그 다음 건 이거고 마지막 건 저거다. 자, 순서에 맞춰 쓰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순서에 맞춰서 글을 안 쓰고 생각의 순서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으니까 밥이라든지 먹는다는 말을 다시 이어서 그 다음 문장으로 가야 돼요. 그 밥은 맛있었다. 그 밥은 2000쌀로 만들었다. 2000쌀은 임금님이 드시던 쌀이다. 그래서 밥맛이 좋았던 거다.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을 뒤로 자꾸 끌고 가면서 생각의 빈틈이 없는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장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글을 다듬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준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글을 다듬는 기준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썼던 글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글 다듬기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들 지금부터 알려줍니다. 여러분 글 썼죠? 가지고 있죠? 지금은 없지만 가지고 있죠?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글 다듬기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있는 글을 쭉 읽어요. 이 친구들 것 중에 하나 읽어줄까? 되게 슬퍼할 텐데. 선생님이 누구 걸 하나 고쳐놓은 게 별로 없어서 아니야, 너무 잘 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구나.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름이 불려지면 친구들이 굉장히 실망할까봐 잠깐 지금 하려다가 멈췄어요. 자, 소리내어 읽어보면 어색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기. 알겠죠? 자, 다 쓰고 나서 소리내서 읽어봐요. 쭉 읽어보면 멈칫거리게 돼요. 멈칫거릴 때만 표시해 두세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 부분은. 멈칫거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밑줄 그어두고 고치세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하죠. 질문에 답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 여러분이 쓴 글이 그걸 썼는지 한번 떠올려 봐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친구 걸 봤더니 학업에 기울인 노력은 공책에 필기하는 방법을 바꿨다는 걸 쓰고 있는데 그 앞과 뒤에는 딴 이야기만 잔뜩 해요. 천자 중에 딱 한 문장만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고 나머지는 다 딴 이야기예요. 그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질문에 답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건 좋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다시 여러분이 글을 다듬을 때 다시 물어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있나? 찾아보세요. 자기 글에. 없네? 다시 써야죠. 뭐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지? 그걸 끄집어 올려서 뭘 하라? 개요표를 만들어라. 알았죠? 세 번째, 문장 점검, 맞춤법. 이것은 선생님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건. 물론 여기서 어색한 곳에 밑줄을 그으면 대체로 이게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꼭 하나 해주세요. 요거. 집에 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봐 달라고 해주시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 친한 친구한테 꼭 한번 읽게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오늘 진짜 이제 숙제 나갑니다. 하나 써보실래요? 나중에 여기다 보내주세요. 민기파. 조직의 조직 이름입니다. 민기파. korea.ac.kr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기억하시겠죠? 모르면 나중에 다시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쪽으로 보내는데 자, 자기가 쓴 글자 몇 글자인지도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거 알죠? 그 프로그램 있는 거 알죠? 글자 숫자 있는 거. 그 옆에 괄호에다가 몇 자인지도 좀 붙여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날은 파일로 저렇게 보내고 출력해서 월요일날 선생님 책상 위에 다시 올려주세요. 알았죠? 월요일보다 늦는 사람들은 안 봐줄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 봐줄 겁니다. 선생님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켜주세요. 최소한 시간은 지켜야 선생님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토, 일 중에 하루는 밤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응? 메일도 하나 보내고 파일도 보내고 출력해서 선생님 책상 위에 하나 올려주고. 왜냐하면은 다시 다 여러분 걸 출력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40명 넘는 학생으로부터 메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출력하는 일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것만 해서 주면 되지만 알겠죠? 자, 1, 2, 3, 4번을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면 됩니다. 분량도 좀 맞춰보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꼭 읽어보게 해주시고 그러면 주말에 막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건 애써 보셔야죠. 지금 애쓰면 나중에 시간 일주일, 이수일 이상을 여러분 수업 공부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지금 쓰세요. 애쓰시고 열심히 고쳐보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보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선생님이 그 뒤에는 책임져 줄게요. 됐어요? 책임져 줄 거라니까. 믿고 애써 보세요. 알았죠? 다시 쓰고 다시 쓰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 글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반복하는 키워드 몇 가지 지난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기주도적, 구체성, 또 뭐 있어? 도전, 일관성, 뭐 이런 거 있죠. 이제부터 다시 또 반복됩니다. 시작할게요.
아, 이거 아니구나. 놀랬네. 자, 생활기록부 해부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죠?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다 이렇게 어떻게든 뜯어 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초자료 정리하라고 했고, 개요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일화도 만드는 게 아니라 일화도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쓰고,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교과 활동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배우고 느낀 점. 자, 그러면은 개요표 하나 짜볼까요? 노력이나 경험을 한 개에서 많게는 한 3개 정도를 쓰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그죠? 배우고 느낀 점이 들어가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3등분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각각 맨 밑에다가 따로따로 쓰거나 따로따로 쓰거나 해서 써야 돼요. 물론 이게 3개까지 가면 좀 많아질 거예요. 천자 안에서. 3개까지 가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한 2개에서 3개 정도, 4개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쓴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개요를 반드시 짜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쫙 내리다지로 읽힐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잘 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줄게요. 저는 공부를 할 때 꾸준함과 도전 정신을 중시합니다. 노력, 학습에 관련된 자기 주장을 여기다 드러냈어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진 않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며 수학과 같이 제가 잘하지 못하는 과목에서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노력은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여기 선생님 여기 메모해 놓은 게 구체성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잘 쓰지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 뒤에 이제 그 뒤부터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뭘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뭘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노력과 경험이 쭉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에도 있었다. 어쨌건 잘된 예시 중에 하나씩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 키워드로 자기주도성이 들어가면 좋겠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궁금하고 내가 필요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들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번 NG 예시해 줬죠? 기억나죠? 네. 저 성적 잘 받았습니다. 1등급 독서 감상문 대회 금상, 수학경시대 동상. 이과 문과 할 것 없이 이 정도면은 스펙으로서는 참 쓰기 좋아요. 근데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써야 하는가?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세 덩어리로 일단 써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몇 쪽이에요? 선생님이 나눠준 책자에 몇 쪽에 나오나요? 응? 5쪽에 나오죠. 5쪽은 선생님이 일부러 천자를 맞춰놨어요. 천자를 맞춰놨어요. 자, 책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이 글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부러 맞춰서 다시 써서 천자를 맞춘 거예요. 여기 이 자료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준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저는 집안이 어려워 사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습니다. 제 공부 방법의 특징은 자투리 공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메모만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을 놓치기 때문에 메모만 합니다. 하고 넘어갈까요? 몇 가지 예가 들어있고 그 다음 넘깁시다. 독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을 이야기를 쓰고 있죠. 세 번째가 수학을 참 좋아했는데 어떤 이유로 수학 경시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는 실생활에 활용되는 수학적 문제를 찾아 토론했다는 이야기와 미적분에 관련된
자기가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거기다가 써놓고는 그게 곧 수학경시대의 은상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천자를 딱 맞춰서 일부러 써본 거예요. 예시로. 근데 밑에 있는 이야기 봅시다. 분량이 딱 천자고 세 문단으로 나누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첫 문단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키워드. 두 번째 문단에는 창의와 융합이라는 키워드. 이과와 문과가 서로 자질들이 서로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내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러내고, 세 번째는 수학 경시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또는 리더십 같은 것들도 거기 드러나게 그렇게 썼죠. 물론 이것은 일부러 만든, 선생님이 이렇게 조각처럼 해놓은 글이지만 이렇게 앞에 있는 글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써야 할 글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없는 이야기 지어서 쓰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요. 자, 다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글로 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면, 이건 선생님의 지론이에요. 학교에서 잘 바에는 뭐하러 학교 다니냐?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가치관,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글들을 써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문지도는 무타라.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던,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있죠. 방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맹자님도 방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도 방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한다. 센스, 컨센트레이션, 컨티뉴이티. 감각과 집중력과 지속성이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다. 자기만의 공부 방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대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활동을 했다. 할 수 있죠. 그죠? 독서의 이야기도. 독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복합니다. 독서가 들어가야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입니다. 좋은 글을 많이 읽었다는 과시도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돼서 딱 맞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너무 익숙한 독서는 좀 괴롭습니다. 100번 김구나 뭐 무슨 요즘 같은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글들은 가급적 남들도 다 읽었으니까 소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절실한 책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책을 쓴다면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읽었던 어떤 부분을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똑같이 쓰는 건 재미없죠. 진심으로 그 책을 너무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면 단점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학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도 여기 있죠.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5쪽 위쪽에 한번 봅시다.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우수 사례, 서울대 입학사정관실 제공하는 겁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노력한 배경, 도전의 과정, 결과가 드러나면은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했어요. 자, 사교육의 도움이 없이 영어를 공부해왔다는 사실은 뿌듯함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교내 영어 심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어느 동아리에 가입해 영어 사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입했고 영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원어민 영어 선생님과 유머를 주고받고 영작도 더 잘하게 됐다. 이렇게 했더니 서울대학에서 뽑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써야 합격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죠. 그죠? 이걸 보고 선생님이 그 천자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쓸 글이 크게 복잡한 글은 아니다 이거예요. 키워드로 생각합시다. 노력한 배경, 왜 노력했는지가 들어가야 되죠. 노력했어요. 왜?
이래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랬어요. 기억하세요. 자, 여기 있던 5쪽에 있는 서울대 입학사정관실 제공한 그 삼각형, 그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여러분의 글에 구현시킬 것. 알았죠? 그게 구현되어 있는 게 밑에 있는 글입니다. 요건 아까 요걸 뜯어서 위에다가 선생님이 구현시켜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지 못해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만의 학습법 필기하지 않고 메모했습니다. 왜? 이유도 있어요. 동시에 못해서. 둘째는 쉬는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매점으로 안 가고 자리에 앉아서 배운 내용을 포스트잇에 붙여서 요약했습니다. 뭐 이유도 있겠죠. 왜? 또 있을 겁니다. 셋째, 시험 기간에도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약간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시험 기간에는 좀 놔두고 할 만도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랬습니다. 놓으면 리듬이 깨질까봐. 나중에 뭐 그런 거 있죠. 운동선수들 보면은 아무리 쉬어도 하루에 얼마씩 정도는 뭔가를 해본다고 하죠. 몸에 익은 것들은 그 감각에 익은 것들은 왜 반복하지 않으면은 급할 때 안 나오니까 그지? 혹시나 리듬이 깨질까봐.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가, 체계화 시켰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의고사 등급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실히 몰라서 나중에 8월에 그건 담임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더 마지막 점검을 해볼 겁니다만 내신 성적은 100%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신 성적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두세요. 상승곡선이라고 했죠.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들은 반드시 나중에 여기다 기록해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요. 어차피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상승곡선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비교과 문제라고 그랬죠. 교회 활동. 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됩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다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일을 애써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의미 없는 일을 왜 합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했어요. 뭐 골라야 될 게 몇 군데 골라야 될 게 남아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골랐대요. 선생님은 그 학생을 뽑아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세상이 널리고 널린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뽑히고 싶어서 쓰는 글을 그따위로 쓰면 어떡합니까? 그죠?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든 아니면 주변에 영향을 받았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미가 있을 거죠. 그래서 노력했을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재밌어서 하죠. 그죠? 아니면은 해서 도움이 되니까 할 것 같고 싫어도 하는 건 그건 나에게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죠.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걸 무엇 중심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걸 함으로써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를 중심에 두고 쓰라고 그랬어요. 분량을 많이 두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가면서 쓰라는 이야기죠. 몇 개 이내로? 3개 이내로. 나보고 와서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4개 쓰면 안 되냐고. 선생님 그런 애 떨어뜨릴 거예요. 알겠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선생님 1000자 넘었는데 어떻게 1005자. 줄이세요. 넘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요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성, 도전, 실험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죠. 뭐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있고 과제 연구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활동들. 경시대 참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봉사활동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뭐 활동 많아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외부 활동과 학교 내 활동입니다. 주로 학교 내 활동을 가지고 하면 되죠. 굉장히 많죠. 선생님 축구 학교 학급 대표로 축구 해가지고 무슨 우승했는데 그런 거 괜찮냐? 좋죠. 우승의 경험은 학교마다 몇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좋죠. 실제로 뛴 거. 근데 이름 난 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했던 활동들도 쓸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만 드러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마니또? 뭐 그런 거 있죠.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줘 온 일. 드러내긴 참 부끄럽지만 옛날에 실제로 이런 자소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드러내긴 참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도 특별히 내가 뭔가 뭘 한 활동이 없어서 이것도 활동이라면 하고 이렇게 아주 부끄럽게 써놓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니또 활동한 거를 이렇게 좀 어려웠는데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도왔다. 목회는 뭐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무슨 뭐 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썼다고 그래요.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사소한 이야기들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써도 좋습니다. 여기도 대학 입사관이 한번 보고 싶네 하는 내용이 되면 좋겠다. 지난번에 요거 했죠. 북촌 바로알기 동아리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와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한 이 정도 분량이 돼서 한 꼭지로 들어있었대요. 작년인가 재작년 여러분 선배가. 근데 이건 선생님이 다시 써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쓰겠는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저는 그 동아리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요. 어떤 활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외국어 공부와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서 동상까지 받았지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연결을 시켜야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생활기록부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가 지난번에 됐죠. 컴퓨터는 세상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대체로 다 여러분들은 그러고 자랐죠. 그래서 컴퓨터를 줄곧 사용하며 자랐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중약 되어 있는 글이 있겠죠.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써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다시 써놓은 거. 자, 줄곧 컴퓨터를 사용하며 자랐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흥미는 우리 세대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고 반전이 들어가죠. 여기는. 대부분 아이들에게 컴퓨터는 게임용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1 때 방과후 수업으로 들은 스크래치 실습 이후 연속해서 들은 프로그래밍 중급 과정은 저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하였습니다. 뭔가 심화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무언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그 관심을 가지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냥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결이 있어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갔던 걸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특히 프로그래밍 중급 과정은 스크래치를 실습한 이후에 정보 선생님에게 몇 차례 요청하여 개설된 강좌입니다.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죠. 내가 요청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 끝에 제가 고민하고 설계한 이미지가 구동되었습니다. 그때 그 환영 잊을 수 없습니다. 느낀 점. 그죠?
물론 여기다가 배운 점에 대해 넣으려면 어떤 글이 들어가겠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됐다. 그지?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무슨 코드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런 거 쓸 수도 있죠. 이러한 기술을 조금만 응용한다면 제 개인의 필요는 물론 공익을 위한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구체성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일관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자기주도성도 드러나는. 여러분 자기주도성, 구체성, 일관성 자기 글에 있는지 반드시 볼 것. 처음에 또 두 가지 이야기 더 했어요. 첫 번째 뭐 질문에 답하라. 또 하나 더 뭐 있었어요? 질문에 답하라.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했었는데 나중에 알려줄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공통양식으로 들어갑니다. 아니구나. 인성이구나. 공통양식 중에 세 번째 인성.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자기가 쓰는 것이 무엇에 해당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써두고 나서 쓰세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배려인지, 이게 나눔인지, 이게 협력인지, 갈등인지, 갈등 관리인지 도저히 알 수 없게 써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키포인트가 어딘지를, 핵심이 어딘지를 이거부터 쓰고 글을 쓰기 바랍니다. 나눔이다. 내가 나누었던 어떤 나눔을 실천했던 게 뭐가 있지? 구체적으로 써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 쓰면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거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뱅뱅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쓸 게 없는데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와서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줄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해요. 이거 안 낸 사람, 선생님한테 자기소개서 초벌 안 낸 사람 손 들어봅니다. 초벌 안 낸 사람들은 초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쓰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시 다 쓸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원래 써놓은 걸로 고쳐 쓰는 것도 물론입니다만. 자, 저는 리더십과 봉사정신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라고 했죠. 그죠? 어떻게 봉사정신이 뛰어난지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보여주기.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학년 학급 부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왜 학급 회장은 안 됐을까? 이런 고민했죠. 자, 그러면 그거 선생님이 어떻게 고쳐 써놨는지 한번 볼까요? 회장이 되어 학급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2학년 회장에 선거 출마했습니다. 3표차로 아깝게 부회장에 당선되었죠. 사실 반장이 되지 못해서 서운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읽는 사람을 솔직하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한 느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근데 만약에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부끄럽다고 숨겼으면은 어떤 글이 나오냐면 앞에 글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글 한번 다시 볼래요? 봉사정신이 뛰어나서 부회장이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알거든요. 왜 회장이 안 됐을까? 근데 이런 글이 좋겠어요? 이게 더 낫겠어요? 3표차로 떨어졌습니다. 서운했어요. 그렇지만 회장을 도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다가 고민하다가 사과대회를 시도했죠. 여기서 의문 하나 가져야 돼요. 고민했는데 어떤 고민을 해서 왜 고민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길래 도대체 그 결과가 사과대회인지는 여기 안 나타나요. 이 글이 버그예요. 이 글이 잘된 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딱 이 정도 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사과대회를 시도했죠. 사과대회는 어떻다는 거, 어떤 활동이라는 걸 여기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사소한 오해를 쉽게 풀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을 쌓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써야 돼요? 배운 점. 이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느낀 점, 뭐 이런 건 느낀 점이 되겠네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글이에요. 이 글도. 여러분이 보고 비판하고 뭐가 부족하네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하는 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선생님도 쓰고 보니까 뭐가 되게 부족한 거예요. 맞아, 사과데이를 만들었다면, 부반장이 만들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런 걸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을까요? 학급 내에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이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으니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그러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 오해 푸는 게 뭐, 싸우고 나서 오해 푸는 방법은 사과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솔직히, 그지? 미안해 한마디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럼 사과를 하자. 사과는 어떻게 하지? 자리를 만들어서 좀 머쓱하지만 이렇게 장을 만들어주면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쓴다면 훨씬 더 이게 더 좋은 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이거를 쓰면요, 여기다가 스킬 이런 거, 이걸 했는데 잘 됐다고 쓸 것 같아요. 선생님 같으면 못 됐다고 쓸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걸 실제로 행했던 어떤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몇 번 했는데 조금 도움되고 뭐 큰 도움은 안 됐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사과대회 몇 번 한다고 아이들이 전부 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만약에 이 활동을 했다면 그런 걸 썼으면 싶었어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의 첫 번째 앞부분에 보면 천국에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괴테는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괴테가 어느 나라 사람이? 와, 놀랍군요. 알아요? 미안해, 너무 무시한 것 같네요. 그죠? 각 나라마다 최고의 문호들이 있어요. 문호라는 사람들, 문호는 이제 최고의 문학가들을 일러 말하는 문장가들을 이런 말인데, 독일을 대표하는 문장가 하면은 뭐 실러나 괴테 같은 사람인데, 괴테의 그 파우스트가 가장 유명한 그 희곡이에요. 희곡. 보통 소설로 알고 있는데 희곡입니다. 괴테 희곡인데, 그 파우스트 맨 앞쪽에 그 이름도 유명한 악마 이름이 나와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느님하고 미카엘, 라파엘, 뭐 무슨 가브리엘 이렇게 대천사하고 하느님 이렇게 툭 지나가는데 삐딱하게 짝다리 짚고 하느님한테 시비 거는 장면이 나와요. 영감님 어디 가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느님한테 이제 그때 이제 내기를 걸어요. 자꾸 인간만 이렇게 살피시는데, 인간만 살피시지 마라. 인간 어차피 걔들은 안 된다. 내가 조금만 꼬드기면 확 넘어온다. 당신 배반할 거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씩 웃으면서 네 뜻대로 해봐라 그래요. 그럼 나랑 내기하지. 뭔 내기를 할 거냐. 내가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배반하게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괴테 파우스트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뒷부분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혹시 시간이 나거든 괴테의 파우스트를 빌려다가 천국에서 한 30쪽, 40쪽 채 되려나 모르겠으니까 앞부분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 파우스트의 긴 여정의 앞부분, 탁 단초 부분이에요. 그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선생님이 받았던 그 섬뜩한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맞아.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 해보자고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막 부딪히면서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려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깨지면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은 뭘 믿었냐면은 거기 나오는 그 파우스트 속에 하느님은 뭘 믿었냐면은 인간이 결국은 그런 불온한 충동 속에서도 결국은 선한 의지를 피울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이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신 거고, 물론 파우스트의 결과는 그러하죠. 그 각각의 아주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데 작품을 직접 읽으시고, 여기다가 선생님 이거를 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구절을 여기다가 써놓으면 좋겠다. 좋은 글에 대한 인용 같은 거. 여기 좀 맥이 좀 닿는 게 있지 않겠어요? 실패는 했지만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 아니겠는가? 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조금 더 멋진 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이건 일종의 스킬이니까 꼭 그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읽은 글이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자율문항으로 갑시다. 자, 요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세 개의 글은 EBS에서 나온 자소서 특강과 그 사설 입시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오르비라는 데서 선생님이 발췌해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선생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잠깐만 한번 봅시다. 분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시작해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일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았으며 성장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못했다고 나와요. 이게 어쩌면 이런 느낌을 받게요. 이놈 봐라. 솔직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어릴 적 저희 집은 화초가게를 했습니다. 분재 이야기를 하면서 화초가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나무의 일반적인 특징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곱게 자란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원래 곧은 나무가 아닌데 지지대 덕분에 곱게 자란 나무들이 있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아버지가 아주 개차반이에요. 그죠? 주사도 심하고 막 때리고 그러는 아버지 밑에 자랐다는 걸 드러내면서 엇나가고 싶었지만 엄마라는 지지대 때문에 나는 엇나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니체 이야기를 하나 딱 드러나네요. 여기 보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단련시켜서 나는 여기까지 왔노라. 맨 마지막에 봐요. 다시 분재 이야기를 합니다. 분재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상처와 옹이가 많은 나무를 쓰다듬어 한번 보시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여물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이렇게 잘 드러내놓고 보여줘요. 이 정도 수준은요, 문학가가 일부러 매만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꾼이 쓴 거예요. 꾼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쓴다면 얘는 선생님은 두말 없이 뽑아줍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글을 써낸다면. 여러분이 봐도 기가 막히죠. 자소서를 쓰는 스킬이라는 스킬은 다 들어있어요.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다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죠? 자기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그런 힘. 게다가 앞에 분재 이야기하면서 나무 키우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나무 키우기와 자기의 성장을 갖다 비유한 점, 그지? 딱 맞춰 놓은 거. 게다가 니체 이야기, 고통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딱 니체 한마디도 쓰고 있어 보이는 것까지, 그지? 멋지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원 동기 모범 사례. 이건 뭐가 좋으냐면요, 철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고대 농경제과에 합격한 이 사례인데, 고대 농경제과에 있는 교수님의 그 기사와 논문을 이 학생은 쳐다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 조사. 안 되면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그 과 찾아가라고 그랬죠. 그 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인프라가 있으면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들을 수 없거나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극화를 한번 찾아가서 찾아갔다 온 이야기를 자소서에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고대 국어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뭐 아주 도발적으로 시작하죠. 입학 첫 학기는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전거로 구석구석 놀 생각입니다. 그게 이 땅에 대한 사랑과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딱 얘기하죠. 그러고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겠대요. 그리고 야학인 운하회에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에 가서 반디 공부방에서 봉사활동하겠다.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돼 있지,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뭐 활동할 만한 뭐 장소들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 이건 정보가 상당히 잘 조직된 것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기록 모범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물론 이 글도 선생님이 썼습니다. 문학 시간에 윤동주의 시 별에는 밤을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시 이면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국어 선생님께서 누구누구 교수의 이런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됐죠. 이런 게 뭡니까? 일종의 도전입니다. 그죠? 자,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도전했죠. 이게 자기 주도적 도전이죠. 큰 도전 아닙니다. 책 읽는 게 뭔 큰 도전입니까만 대학에서 원하는 도전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에요. 좀 더 알고 싶었는가? 조금 더 잘해보고 싶었는가 하는 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었죠. 읽은 표를 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표를 잘 내놨어요. 이 책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윤동주의 시를 쉽게 좋아하지만 정작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해석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글이죠. 그죠? 저자는 이 책에서 윤동주가 갈등했던 문제를 평화로운 화해의 세계와 일제시대의 참담한 현실 사이의 인간적 고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 잘 읽었네. 진짜로 그런 내용이 있나 보네. 이를 토대로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충돌과 화해가 윤동주의 시의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잘 읽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뭘 배웠다는 거 나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배운 점, 느낀 점. 시대적 현실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젊고 순결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느낌이에요. 내가 받은 이 글을 읽은 느낌.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이상과 현실이라는 딜레마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느낀 점이죠. 또한 배운 점이 또 하나 더 나와요. 또한 시를 읽는 방법의 다양함. 즉 교과서에서 배운 내재적, 외재적 방법의 실제에 대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학 비평의 방법 국어 시간에 2개 배웠죠. 그죠? 대표적으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다는 걸 국어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그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증명해요? 나는 학교 내에서 교과 수업을 열심히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배웠다, 좀 더 알았다는 교과 과정과 연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서 해줬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키워드로 꼭꼭꼭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글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보라고 했죠. 읽고 이상한 데 있으면 밑줄을 긋고요. 두 번째, 질문에 답했는지 봐요. 질문에 답했는지. 밑줄 펜 들고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이 질문의 답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아봐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러면 나머지 건 어떡할 거예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걸 골라내야 되겠죠.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유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제일 필요하죠. 나머지 건 어떻게? 가급적 버리고 다시 써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고치고 많이 생각해 올수록 선생님을 만날 때 선생님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치고 고민해 오면 선생님이 지적해주고 교정해주는 부분을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그죠? 고민이 깊으면 선생님의 이야기가 뭔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내준, 월요일까지 내준 그 자료 중에서 한 편씩,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뤄줄 수는 없고 한 편씩을 꺼내서 여기다 띄워놓고 여러분하고 1대1로 여기서 평가하고 질문하고 교정을 한번 봐볼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 일관성이 부족해요. 왜 일관성이 부족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들을 생각입니다. 알겠죠? 걸리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고요. 행복해지지 않겠어? 공개적으로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안 걸리는 사람도 나중에 해주긴 해주겠지만 걸리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예를 들어 보여줄 테고 못한 것들을 고쳐볼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선생님이 아주 애써보라고 했습니다. 시간 바쁘겠지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